네, 1년을 맞은 동양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. 경제팀의 이지수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이 기자, 현재 이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이제 현재 분쟁 조정을 이제 신청한 건수만 보면 이제 2만 1천여 건입니다. 어허. 네, 그 가운데서 이제 67% 가량인 14,991건, 딱 14,991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동양증권의 불안정 판매가 인정이 됐는데요. 근데 이게 다 이제 불안정 판매가 인정이 됐지만 이 이후 과정이 피해자와 동양증권 측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. 뭐에 네.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냐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동양증권이 불안정 판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상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. 하지만 이 천여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네. 우선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 동양증권의 그 조정 비율에 대해서 못마땅하다, 더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800건 정도고요. 네. 또 이제 반대로 보면 동양증권도 이거는 우리가 불안전 판매로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 이 투자자가 이 투자하기 전에 미리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임할 수 없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분쟁이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분쟁 외에도 소송으로까지 발전이 된 번진 경우도 있죠? 맞습니다.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분쟁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게 그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되고요. 네.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. 예,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이 개인과 집단으로 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모두 이제 49건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.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1,696명. 그리고 또 이제 불안전 판매가 아니다. 이거는 이제 사기다. 불안전 판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게 만약 사기로 판명이 됐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 비율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. 그렇죠.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보다는 사기가 입증이 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.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. 이게 법정 관리가 들어갈 걸 동양 경영진들이 알고서도 그 기업 어음과 그러니까 CP와 회세차를 발행했다 이런 네. 주장인데요. 현재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. 또 그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은 네. 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서 사기성 CP 회사채 발행 혐의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고요. 그 다음 달 10일 날 이제 최종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나머지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동양그룹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금융감독원 또 이제 금융위원회로 나눠서 책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 이 책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습니다. 정부죠. 이 감사원이 이 동양 사태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고요.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태가 퍼질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.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그 계열사의 CP와 회사채가 투기 등급이었는데도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가 첫 번째고요. 또 게다가 이제는 공중으로 불법적인 광고 전단이 나갔는데 이를 알면서도 그 지시 수단이 미흡했다. 그러니까 보면은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. 이렇게 공문 한 장만 보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고요. 이 두 번째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겁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금융위원회가 동해사태 피해를 키우는데 한몫했다. 근거는요. 일단은 이 계열사 지원 금지 규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2005년에 그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신탁 업무를 대기업 계열사 증권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 제동 장치를 하나 걸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고객의 돈이 부실한 계열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네. 그 이후에도 이 규정의 효과를 봤습니다. 특히 동양증권도 이 규정에 적발이 된 바가 있어요. 동양레저 또 이 투기 등급 계열사에게 1조 원 금의 CP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적발이 됐는데 네. 이 이후에 2008년에 그 신탁 감독 규정 또 그 증권원 감독 규정을 개정을 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했는데 또 개정을 하고 나서도 그 효과를 봤는데도
이 절차 하나가 없어지면서 사태가 여기까지 됐다. 뭐 최종적으로 보면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없어진 셈이고요. 그게 또 금융위원회 잘못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사전에 미리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의 그 당국의 책임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1년을 맞은 동양 사태, 현재 분쟁 조정 또 소송 상황과 여러 가지 금융감독 당국의 문제까지를 짚어봤습니다. 경제팀의 이지수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